이미 수익이 난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리는 것, 이걸 2배로 늘리기, 더블링업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손실난 주식, 물타기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미 잘 되고 있는 곳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건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전략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는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이 전략에 아주 흥미로운 예시가 될 수 있는 두 성장주, 아마존과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2026년 초, 바로 지금 이 두 회사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각자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또 현재 가치는 어떤지 그 핵심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쪽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고 다른 한쪽은 대표적인 전통 산업에 속해 있으니까요. 네, 완전히 다른 세계죠. 겉보기엔 정말 달라 보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성장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기술로 새로운 시장의 판을 깔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기술로 기존 산업의 판을 스스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가 아주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마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아마존 주가가 지난 5년간 한 40% 미만으로 올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적인 움직임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좀 잠잠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지금이 아마존에 다시 주목할 적기라는 걸까요? 바로 그 생각보다 잠잠했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매력을 설명해줘요. 아, 역설적으로요? 네. 핵심은 사업의 내실, 특히 운영 효율성이 그야말로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운용 효율성이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지난 분기 아마존의 북미 사업 부문 매출이 11% 증가했거든요. 네, 11%요. 근데 조정 영업이익은 무려 28%나 급증했어요. 와,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사업의 속이 아주 튼튼하게 꽉 차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정확합니다. 기존 투자자가 2배로 늘리기를 고민한다면 바로 이런 시그널을 찾고 있겠죠. 그 엄청난 효율성의 비결은 역시 로봇하고 인공지능, AI겠죠? 정확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그냥 세계 최대 이커머스, 클라우드 기업으로만 아시는데 네, 대부분 그렇게 알죠. 사실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심지어 직접 제조까지 하는 회사라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잠시만요. 직접 제조까지 한다고요? 저는 그냥 많이 사다 쓰는 줄로만 알았는데 자체 생산까지 하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미 전 세계 물류센터에 100만 대가 넘는 로봇이 배치되어 있어요. 100만 대요? 네, 이건 그냥 자동화 창고가 아니라 거의 로봇으로만 돌아가는 도시 수준이라고 봐야죠. 와,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로봇을 디플릿이라는 자체 AI 모델이 통합해서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AI가 지휘를 한다고요? 네,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하고 물류 흐름을 예측해서 로봇들을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100만 대의 로봇 군단을 AI가 지휘한다니 이건 진짜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런 기술력이 물류 창고에만 쓰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AI를 접목해서 입점한 판매자들이 더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잠재 고객을 훨씬 더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이 광고 사업이 아마존 내에서도 수익성이 매우 높은데 지난 3분기에 매출이 24%나 성장했어요. 가장 빠르게 크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됐죠. 이커머스 효율화, 광고 사업의 성장,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의 진짜 핵심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죠. 지금처럼 AI가 모든 산업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 AWS의 역할이나 성장세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2026 아마존의 가장 큰 성장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핵심이 나오는군요. AWS의 성장세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수요가 폭발한다. 네, 그래서 AWS의 서버 용량이 부족할 정도의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는 거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부족할 정도라니 이건 정말 행복한 비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막대한 투자가
바로 내년, 즉 2026년에 강력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예요. 미래의 수확을 위해 지금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셈이군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이커머스와 광고에서 안정적인 현금을 벌고 그 돈으로 미래의 핵심인 클라우드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같아요. 네, 이상적이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문제를 짚어봐야죠. 아마존의 현재 가치 평가는 어떤가요? 2020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30배 미만 수준입니다. 30배 미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그 수치가 왜 매력적인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첫째,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과거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역사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속해요. 과거보다도 싸다. 네. 그리고 둘째,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다른 거대 유통기업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물론 그들보다 PE는 높지만 아마존이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술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합리적이거나 오히려 저평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존이 AI라는 최첨단 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의 규칙을 쓰는 기업이라면 이제 살펴볼 필립 모리스는 정말 정반대의 접근법을 보여줘서 흥미로워요. 맞아요. 대비가 아주 확실하죠. 기술을 이용해서 오래되고 논란만한 산업을 스스로 파괴하고 재창조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파괴적 혁신이죠. 네, 이 대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업,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로 넘어가 보죠. 올해 주가가 35% 정도 오르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여름 이후로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필립 모리스의 강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든 시장에 업되는 점에서 시작돼요. 그게 무슨 뜻이죠? 바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미국 담배 시장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이름 그대로 미국 외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시장들은 아직 판매량이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고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기반이 되어줍니다. 안정적인 건 알겠는데 성장주라고 부르려면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비연소 제품들, 특히 니코틴 파우치 진이겠죠. 맞습니다. 진의 성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려요. 폭발적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난 분기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출하량이 37%, 실제 소매 판매량은 39%나 급증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그동안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최근 해결됐습니다. 아, 공급 문제가 해결됐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주변에서 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최근에 부쩍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생소했는데 말이죠. 네, 이제는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느껴질 정도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요? 네, 기존의 북유럽 시장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진이 하나의 성장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이 있죠. 바로 가열식 담배 아이코스입니다. 아, 아이코스? 이쪽 상황은 어떤가요? 아이코스 역시 국제시장에서 아주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지난 3분기에 일본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15.5% 성장했고요. 15.5%면 이것도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코스의 가장 큰 기회는 바로 미국 시장에 있어요. 아, 미국이요? 네, 원래는 미국 내 판매 권리를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필립 모리스가 최근에 이 권리를 다시 사들였거든요. 아, 이제 직접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현재는 일로마라고 불리는 신제품 시스템에 대해 F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승인이 나면 거대한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FDA 승인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지 않나요? 만약에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조건이 좀 까다롭게 붙으면
그게 필립 모리스의 성장 계획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변수입니다.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시장에서도 이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수 있어요. 아하. 그리고 설사 미국 시장 진출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미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코스의 성장세가 탄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과 아이코스, 이 두 신제품의 성장이 단순히 기존 담배를 대체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수익성 자체가 다르다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핵심은 단위 경제성에 있어요. 단위 경제성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해서 제품 하나를 팔았을 때 남는 이익의 구조가 기존 담배보다 진과 아이코스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정말 강력한 포인트네요. 보통 신사업은 기존 사업 시장을 잠식하면서 초반에는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필립 모리스는 대체제의 수익성이 더 높다니 이건 사업 전환에 아주 이상적인 모델 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률 자체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신사업의 수익성이 더 높다는 것, 이건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단순히 외형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총 이익률과 순이익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건강하고 수익성 높은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필립 모리스의 가격표도 한번 살펴보죠. 20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가 19.5배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수준이네요. 네, 그쵸. 여기서 한 가지 지표를 더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져요. 바로 주가 이익 성장 비율, PEG 비율인데요. 아, PEG 비율이요? 필립 모리스의 PEG 비율은 0.85로 나옵니다. 0.85면 보통 이 PEG 비율이 1 미만이면 기업의 이익 성장률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간주하거든요. 네. 일종의 성장주 가성비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 기준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꽤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두 기업의 모습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네. 거대한 기술 기업의 전용을 보여주고요. 네, 그렇죠. 반면 필립 모리스는 담배라는 전통적인 방어 산업 내에서 지음과 아이코스라는 수익성 높은 신사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방어적 성장주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맞아요. 두 기업 모두 각자의 명확한 성장 촉매제를 가지고 있고 현재 가치 평가 역시 그 성장 잠재력에 비해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분석.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두 배로 늘리기 전략의 후보로 이 두 기업이 거론된 핵심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관점에서 제시된 하나의 분석이라는 점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우리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두 기업을 봤습니다. 하나는 AI와 클라우드, 로봇으로 미래의 산업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로 자신이 속한 오래된 산업을 스스로 파괴하며 혁신하는 기업이죠. 네, 창조자와 파괴자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만약 여러분이 성장의 기회를 찾는다면 아마존처럼 새로운 판을 까는 창조자에게 더 끌리시나요? 아니면 필립 모리스처럼 기존의 거대한 판을 성공적으로 뒤엎는 파괴적 혁신가에게 더 마음이 가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 자신만의 투자